사장님들께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왜 시크릿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선택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제품이 왜 경쟁력이 있고 왜 독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우리한테 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회사도 좋고 제품이 좋아도 정말 이게 나에게 소득적으로 얼만큼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사장님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니까요. 좀 듣기 싫으셔도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계급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평등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처럼 조선시대처럼 뭔가 왕족, 귀족, 뭐 평민, 상민 뭐 이런 계급을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진 않죠. 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현실 속에서 저희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뭔지 모를 계급 사회가 존재한다는 걸 무의식 중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떠세요? 이 그림? 저 위에 있는 저 부류들이 이 시대를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쥐락펴락하지 않나요? 네.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저 위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러면 상류층에 계신 저런 분들이 우리 같은 서민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될 수 있다면요. 대박. 어떻게든 해야겠죠. 네, 저는 저희가 저 꼭대기, 흔히 얘기하는 귀족, 저곳에 갈 수 있는지 시크릿 보상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돈을 많이 버는 분들만 계속 돈을 벌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공통점이래요.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수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수저도 없이 태어난 것 같아요. 수저조차도 쥐어지질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왕 수저를 줄 거라면 어떤 수저를 쥐고 싶으세요? 수저. 그렇죠. 제 자식에게는 어떤 수저를 쥐어주고 싶으세요? 수저.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 벌기 참 힘들대요. 그리고 제가 이 보상 플랜을 준비하면서 좀 재미난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귀족과 평민계급 화장품이 결정한대요.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브랜드에 따라서요, 그 제품의 금액대가 그 집이 살고 있는 어떤 계급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렇대요. 수입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을 엘프라고 하고요. 국산 화장품 중에서 조금 고가인 제품을 쓰시는 분들을 인간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국산 화장품 저가 브랜드, 어딘지 아시죠? 이야기 안 드려도. 그런 제품을 쓰는 분들을 괴물이라고 한대요. 저는 약 2년 전에 괴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크릿 사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엘프족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작 회장님하고 정의자 스폰서님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적어도 지금 당장 내가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상류층에 가지 못했지만 엘프나 귀족층에 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이분들이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나와 가족 모두를 귀족으로 만들 수 있는 시크릿 보상. 좋은 보상이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였어요. 쉬워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나 이거 공부하고 시작했다, 나는 해본 적이 있다, 별로 없으시죠? 네. 처음 경험하시는 걸 텐데 이게 만약에 보상이 어렵다면 쉽게 도전하지 못할 거예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해보지 못한 게 어렵다면 저는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상 종류가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상을 주는 방식이 10가지다, 7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회사들 많이 있죠.
많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 이내에서만 수당 지급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수당 지급할 수 있는 35%를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피자 한 판을 7조각에서 10조각으로 나누면 내가 한 조각을 먹어도 얼만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2가지, 3가지, 4가지를 하면 한 조각을 먹어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시크릿 보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4가지의 보상이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해결하면 나머지 3개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왜 싫으세요? 꼭대기만 돈 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누군가 위에서 독식한다면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걸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모두 다 성공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공과 실패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시크릿은 성공하느냐 포기하느냐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크릿의 보상과 회사, 이 기회,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포기했을 때 갖고 가게 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시크릿은요 아주 간단하죠.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할 때 2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와우팩을 구매하는 게 이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내가 그 안에서 떨어지는 제품을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재구매해서 쓰는 게 끝입니다. 자, 이걸 내가 1년 진행하고 2년 진행했는데 내가 이 사업 때문에 망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시크릿 사업하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몇 번 만났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 재산이 200밖에 안 되나요? 그렇다면 그거는 시크릿 안 했어도 망했을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쓰면서 망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자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 검증자는 중요한 건 지금도 검증하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검증한 사람들이 있는 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크릿은 어떻죠? 얼마 전에 더블어 프로모션이 있을 때 수많은 검증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검증자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검증자들이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검증자가 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자, 시크릿에서 와우팩 그리고 오토십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와우팩이 사업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와우팩 때문에 전달하는 게 부담스럽대요. 내 지인에게 20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을 구매하게끔 이 정보를 알리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자 도전하는데 200만 원 정도도 투자 못하는 사람이 어떤 성공을 원한다는 건 되게 이율배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크릿을 보면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삶에 대한 도전 정신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에 투자를 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주변 한번 보세요. 타 네트워크처럼 정말 의리비리한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토십 간혹 물어보세요. 오토십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타 회사에서는 오토십이 너희들이 회원들에게 강요하는 강매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토십은요. 오토십이 없는 회사들도 있죠. 근데 그게 절대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오토십이라는 게 없다면 내가 회원을 10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들이 고정적으로 얼마만큼의 소비를 일으킬지 내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데 내 단골 고객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 주말에 얼마만큼의 제품을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고기를 준비해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골 고객이 확보가 되면 어떻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불경기든 불황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한 달에 꼬박꼬박 벌 수 있는 평균치가 나오는 거예요. 오토십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에 13만 원, 15만 원 쓰는 게 강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사업을 전혀 이해 못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남자입니다. 화장품을 아무래도 여자 사장님들보다는 조금 덜 쓰겠죠? 근데 저도 15만 원 정도의 오토십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이게 내 사업 도구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되고 이 제품을 제가 많이 애용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오토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제품을 안 쓰세요. 제품이 안 쓰니까 있는데 물건을 또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게 뭔가 되게 강압적인 구매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을 꾸준하게 애용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 오토십 점수 가지고는요 제품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품을 꾸준하게 쓰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뻐져요. 제가 예뻐졌다면 안 믿기시죠? 제 2년 전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배우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영망이었어요. 왜냐면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항상 제대로 클렌징을 못했거든요. 귀찮아서. 그러다 보니까 모공이 커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근데 시크릿 제품 쓰면서요 지금 보시기에도 되게 까맣죠? 정말 많이 하얘진 거예요. 흑인은 아니었지만 많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제품 꾸준하게 쓰신다면 오토십이 절대 강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오토십을 만약에 내가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동안에 쌓여있던 누적 볼륨이 사라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나도 오토십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나와 함께 이 사업을 동참하게 된 내 파트너의 오토십도 꾸준하게 내가 체크를 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와우팩 구성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권유해주고 추천해드려야 됩니다.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크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과 바이너리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요 좀 개인 능력이 중요시되는 그런 마케팅 방식입니다. 제가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플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많은 혜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과 바이너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에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6명의 친구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여기 보이시는 숫자들이 나를 가장 먼저 믿고 함께 해준 친구들의 순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저기 있는 1번 친구는요 죽어도 이 사업을 누구한테 말 못하겠대요.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죠? 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 친구들은 2명의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선정,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1번이 제일 먼저 저랑 같이 이 사업을 시작해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1번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요. 선점이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선점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결국은 레그를 펼쳐나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똑같이 바이너리로 옮겨볼게요. 자, 저희는 바이너리 마케팅은 두 줄 마케팅이죠. 1번, 2번 친구 밑으로 3, 4, 5번, 6번 친구가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 그림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어떤 상황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한 1번 친구, 아무것도 하지 않은 2번 친구는 벌써 2명의 파트너가 생겼죠. 그런데 역시나 바이너리 마케팅에서도 1번 친구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까와 똑같이 2명의 파트너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번 선점했죠? 네. 1번은 아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벌써 6명의 파트너가 생겼고 저들이 일으키는 매출을 공유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과 바이너리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시간이 좀 없고 내가 인맥이 좀 적고 내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바이너리 마케팅 방식에서는 무조건 선점하고 보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1번 친구 밑에 5번 친구가 있죠. 5번 친구가 데리고 온 저 별이 만약에 정의자 스폰서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대박이죠? 그런 일들이 이 바이너리 마케팅에서는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저들처럼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선점부터 하세요.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선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선점의 중요성을 중요시하게 되는 게 바이너리 마케팅이에요. 시크릿은 바이너리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크릿 마케팅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저희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내 좌우에 두 라인을 펼쳐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C라는 친구를 또 한 명 리크루팅을 하게 됐는데 기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처럼 저렇게 옆에 등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나 B 밑에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재미난 일이 일어나죠. C라는 친구는 제가 찾은 제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매출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A한테도 매출이 올라가요. 얼마가 올라가냐면 똑같이 100%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A라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태균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밑에 뭐 점수가 생겼어. 나 이제 돈 벌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우리는 최소한 2줄은 돼야 네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빨리 한 명 찾아봐. 그랬더니 A라는 친구가 D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D라는 친구는 A가 찾았으니까 A한테 매출 공유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D에 대한 매출이 저한테도 올라와요. 중요한 건 이게 얼만큼 올라오느냐가 중요합니다. 100%의 매출이 공유돼요. 근데 이게 더 대박인 건요. 100번째 들어오든 1000번째 들어오든 10,000번째 들어오든 제한 없이 모든 매출을 100% 공유해 준대요. 그리고 아까 이창진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시크릿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매출의 수당도 누수 없이 100% 다 잡아주겠대요. 저는 2년 2개월 조금 넘게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지인이 없어요. 단 한 명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일본을 다녀왔고요. 다다음 주에 또 일본을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폰서이신 한지람 스폰서님은 지금 마닐라에 가 계시고요. 제 일대 파트너인 송건희 사장님은 지금 호주에 가 계세요. 이런 일들이 저희한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저희 이런 보상 구조 때문에 리더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이런 내가 저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국제 사업이 저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크릿 보상 장점이에요. 좌우 매출을 일으켜서 저희는 수당이라는 걸 발생시키는데요. 사업이다 보니까 좌우가 절대로 똑같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귀신도 못 맞춘다고 하죠. 바이너리 마켓에. 근데 귀신이 이걸 왜 맞춰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한쪽이 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돼요.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수당이란 걸 지급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밑에 남는 이 매출들입니다. 이 매출들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프레시 아웃돼요. 그동안에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전까지는 무한대로 이월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수당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 밑에 수당은 그 밑에 누적 점수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수당을 한번 받게 되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시크릿은요 이걸 2월 시켜주겠대요. 타 회사는 이 날아가는 이 볼륨이 아까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재기나 배팅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것 또한 내가 일으킨 매출인데 저게 아웃되면 저 매출이 다시 언제 또 들어올 줄 알아요. 그만큼의 노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다음 달에 열심히 물건을 팔거나 내가 더 먹거나 쓰거나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재기나 배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크릿은 그럴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다 2월 시켜주기 때문에. 시크릿 보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예요. 팀 커미션, 그리고 리더십 매칭 보너스, 직급 성취 보너스, 직급 유지 보너스 4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1번 후원수당, 팀 커미션만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하면 나머지 2, 3, 4번의 주급은 보너스로 그냥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만 유일하게 월급으로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 팀 커미션부터 알아볼게요. 저는 이거를 수치상으로 몇 볼륨 대 몇 볼륨 2대1 정산 이런 거 말씀 안 드려요. 그냥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좌우에 매출이 일어날 건데 작은 쪽에 대한 15%가 그냥 내가 받게 되는 주급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급으로 받게 되는 그 포인트의 2배만큼을 회사가 차감해가요. 어떤 회사에서 얘기해요. 왜 니네는 2대1이야? 회사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전 얘기해요. 1대1로 가지고 가고 다 없애는 것보단 낫잖아. 그렇죠? 사업 초반에는 그거 2대1로 가지고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조금 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조금 진행하다 보면요. 계속 리플레시 되는 점수가 더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대1로 가져가더라도 안 없애고 계속 이월시켜주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갑자기 입을 닫아요. 네. 작은 쪽에 대한 15%가 나의 매출, 나의 주급, 그리고 회사가 큰 쪽에서 2배만큼을 차감해간다. 그럼 이 2배만큼 차감한 거를 회사가 그냥 다 운영비나 뭐 신제품 개발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2번, 3번, 4번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동시에 같이 사용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아깝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저희 좌우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국제수당도 다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100번째 들어오든 1000번째 들어오든 10,000번째 들어오든 모든 매출 주겠대요. 그럼 전 세계에서 1번 사업자인 크리스 김이라는 분은 매주 얼마만큼의 주급을 받아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꼭대기만 돈을 버는 현상이 시크릿 안에서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시크릿은요, 거기에 대해서 제한점을 뒀습니다. 저 팀 커미션 작은 쪽에 대한 15%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급의 한계점은요, 한 주에 2,5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의 수당이 발생을 하더라도요, 그 이상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 하위 파트너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 이상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런 꼭대기에 있는 저 노란 점에 있는 저 상류의 한 분이 돈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점점 마른 목골로 사다리꼴로 점점 맞춰지는 주급점에서 결국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급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달에 1번 커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건 1억이 한계입니다. 한 달에 1억 괜찮으세요? 네.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2번 보너스는 뭐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팀장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 하부에 있는 어떤 직급자들을 많이 내가 배출시키면 그들이 받는 1번 커미션 있죠. 그 커미션에 대해서 내가 브론즈 로얄을 직급을 가지고 있다면 내 바로 밑에 있는 1대 2명의 20%를 제가 보너스로 받게 되고요. 내가 실버 골드일 때는 2세대의 10%까지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루비일 때는 3세대의 10%까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일 때는 4세대의 10%까지. 그래서 총 30명의 팀장 보너스를 제가 보너스로 받게 돼요. 근데 이 그림처럼 사업이 이렇게 이쁘게 진행이 되지 않죠? 네, 여기 있는 제 우측에 있는 저 파란색 친구가 아까 제가 브레이크어웨이와 바이너리 마케팅 방식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1번 친구라면 회사에서 이야기하겠죠. 야, 네 일대 파트너가 돈을 못 번다. 얘는 일도 안 한다. 그러니까 너는 1대 20%를 받을 게 없네? 줄 게 없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성공하자고 내가 이 사업을 전달을 했는데 일 안 하는 그 친구가 그냥 이뻐만 보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친구한테 해야 된다 강요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의상하고 친구랑 영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시크릿은 어때요? 내 하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매칭입니다. 내 하부에 있는 직급자와 직급자들끼리만 연결을 시켜줘요. 직급이 없고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내 대수 안에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1번 친구는 제 1대, 실질적으로는 1대지만 나의 1대가 아닌 그 밑에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가장 빠른 대수에 있는 파트너가 저의 1대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 1번 친구가 뒤늦게라도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친구가 다시 저의 1대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플랜이어서요.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 유지를 하게 된다면 총 30명의 파트너의 팀장 보너스를 전산이 알아서 찾아줘서 주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세 번째, 직급 성취 보너스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 치면 내가 승진했을 때 승진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보너스고요. 각 직급을 처음 달성했을 때마다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15억이 조금 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이 시크릿 사업을 5년, 10년 했는데 크라운 로얄이 된다면 10년에서 크라운 로얄이 된다면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이 보너스만 15억이에요. 그러면 10년에서 15억 버는 일 밖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15만 원 쓰면 된대요. 한 달에. 포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주는 보너스. 그리고
마지막 직급 유지 보너스가 있어요. 이건요 유일하게 저희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에요. DYD 보너스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차량 기름값 정도 하게끔 해주는 그런 보너스인데 이름이 직급 유지 보너스예요. 그쵸? 유지라는 거는 월급으로 나오니까 4주 동안을 평가할 겁니다. 회사에서 평가를 할 건데요. 저는 블루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지라는 건 4주 동안 블루다이아몬드를 자격을 충족시킨 게 유지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이아몬드로 내려갔다면 유지를 한 건가요? 못했죠. 그럼 다른 회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지 보너스인데 너 유지를 못했으니까 돈을 못 준다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억울해요. 억울하죠. 블루다이아몬드 유지 보너스가 200만 원이에요. 그 200만 원 받기 위해서 마지막 주에 다이아몬드를 유지한 그 주차에 블루다이아몬드를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베팅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내가 4주 동안 유지한 직급 중에 브론즈 이상의 직급이면 내가 유지한 가장 낮은 직급에 대한 월급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재기나 베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승급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와우팩. 사업자가 한 분이 들어오면 1000BV의 볼륨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들이 오토십을 한번 쓸 때마다 약 40에서 60BV 정도가 일어날 거예요. 매주 오토십을 유지하시는 분 그리고 신규 사업자분들 이분들이 일으키는 매출을 가지고 4주 동안 합산해서 평가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승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에 실버 이상부터는요 내 좌우에 나보다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직급의 2단계 밑에 직급자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능력이 좋아서 나는 나 혼자 리크루팅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막 사람을 많이 가입시키고 나 혼자 열심히 혼자 사업을 한다 한들 나를 믿고 함께 해준 내 파트너들을 내가 성장시키지 못하면 나 또한 성장이라는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0억 번은 한 명을 만드는 플랜이 아니라 1억 번은 사람을 100명 만드는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래티넘이라는 직급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좌우에 실버라는 직급자들이 한 명씩 나와야 하고요. 실버라는 직급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좌우에 브론즈라는 직급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크릿 사업은요. 절대로 혼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수많은 리더분들이 제일 뒤늦게 가입한 모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해외도 나가시고 지방도 다니시고 이렇게 세미나 자리를 지금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운영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제가 돈을 벌겠네? 아니요. 저희는 무조건 같이 벌어야 되는 구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직급을 평가받는 방법이에요. 4주 합산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가 합산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5주차 때부터 이제 차이점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 매출 마감하시죠. 그리고 월 초가 되면 다시 0부터 새로운 한 달의 매출을 계산하죠. 근데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월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타 네트워크 회사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마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시크릿은요. 5주차가 되면 그 전에 있던 매출을 모두 리프레시 시키지 않겠대요. 그리고 4주를 평가할 건데 5주차가 되면 맨 앞에 있는 1주차의 볼륨만 사라지고 2, 3, 4, 5주를 합산해서 또 그 주에 직급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6주가 되면 맨 앞에 2주 것만 사라지고 3, 4, 5, 6이 합산이 돼서 또 직급을 평가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뭐 무한대로 누적시켜주고 무한대로 이월시켜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볼륨을 없애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팀 커미션을 지급하는 BV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승급 점수를 계산할 때만 이렇게 방법이 적용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주차에 1000점 1000점이 들어왔는데 2주차에 1000BV 1000BV가 들어오면 1, 2주가 합산이 되면서 저는 브론즈라는 직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고요. 3주차에 3000BV 3000BV가 들어오면 1, 2, 3주를 합산해서 5000BV 5000BV가 되면서 저는 로얄이라는 직급을 승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4주차에 300BV 3000BV 3000BV가 들어오면 1, 2, 3, 4주를 합산해서
8,000BV가 되면서 저는 실버라는 직급을 승급하게 돼요. 그리고 5주차가 되면 1주차에 BV만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주차에 1000BV, 1000BV만 들어오게 되더라도 저는 5주차에 실버라는 직급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크릿의 보상은 요게 다예요. 내가 작은 쪽에 대해서 15%를 받는다. 그리고 팀장 보너스로 30명에게 20%, 10%, 10%, 10%의 보너스를 받는다. 내가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서 승급이란 걸 하게 되면 목돈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급을 4주 동안 평가해서 브론즈 이상의 가장 낮은 직급에 대한 월급이 나온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급이 될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구조 때문에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시크릿은요 진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사장님들의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도록 이월되고 쌓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예요. 사장님들한테도 분명히 글로벌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하게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조그마한 당근을 뽑는 데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자고 시작한 일이에요. 저 큰 당근을 뽑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 정도의 에너지는 소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힘이 드실 수 있어요, 조금.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든 못한다고 믿든 그건 사장님들 자유지만요. 믿는 대로 될 거예요.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의자 스폰서님을 비롯한 월드위너스 그룹과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사장님들이 성공할 때까지 도울 겁니다. 사장님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